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이 이른바 버티기 내지는 정면 돌파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박 대통령은 부산 LCT 사건을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 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지시하고 있다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뉴스룸이 주목한 것은 다시 세월호 참사입니다. 당시 민정수석실이 이 참사를 여객선 사고라고 칭하면서 국민들의 비판을 국정 운영의 걸림돌 정도로 치부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최순실 관련 소식 후에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의 대통령 조사 방침과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책임 규명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입장입니다. 대국민 담화, 다시 말해서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선임한 변호인은 검찰 수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이렇게 검찰과 맞서기로 한 결정은 변호인의 생각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죠. 이처럼 박 대통령 측이 버티기로 나서자 검찰은 이른바 최후 통첩을 내놨습니다. 먼저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변호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예, 검찰은 오늘 다시 한번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오늘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내일도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마지노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내일 모레까지는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역시 힘들어 보입니다. 이 박 대통령의 변호인 이 유영하 변호사가 뭐 하루 이틀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동안은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지금 뭐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검찰이 불러놨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자신들의 처지가 제한돼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아무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른바 최후 통첩을 보내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 대통령의 현재 신분은 참고인입니다.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말 그대로 협조를 구하는 건데요. 최대한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라는 이 대국민 담화에서의 박 대통령의 발언이 매우 무색해진 상황인 겁니다. 예. 실제로 피의자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닌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글쎄요, 여론에 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검찰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앞으로? 예, 그래서 검찰은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밝힌 건데요. 지금까지 수사 결과 구속된 피의자들의 모든 혐의에 있어서 이 박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정우성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박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박 대통령이 잠재적 피의자라는 것을 공표하겠다는 겁니다. 예.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진술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장에 쓰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의 혐의를 쓰지 않고서는 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공범 관계가 완성되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주범이 박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는 공범, 그다음에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종범으로 봐야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사라는 것이 검찰이 이제 이른바 대면 조사를 하면서 이리저리 확인을 해가면서 혐의점을 좁혀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공소장에 이렇게 적시해 버리면 오히려 방어할 기회만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요. 예, 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면서까지 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도 그 때문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검찰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제3자 뇌물 제공죄 등이 거론이 되면서 이 박 대통령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모든 수사에서 특히 이 뇌물 관련 수사에서는 검찰은 이 직접 조사를 앞두고서는 이 피의자의 논리를 깰 수 있는 이 비장의 카드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공소장에다 공개를 한다라면은 이 내용을 갖고 박 대통령이 앞으로 법적 대응을 대비할 수 있는 건데요. 예. 이렇게 될 경우 재판 과정에서 법적 공방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박 대통령은 이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닌 이 대통령의 신분을 굉장히 오래 유지를 하면서 결국에는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검찰 역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면 조사라는 게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는 피의자 혹은 참고인이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내놓으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이미 다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2부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